시장에 보이지 않는 손, 아마 다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어떤 사람들은 이게 사회 전체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기적이라고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저 그럴듯한 신화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놀라운 힘의 본질이 대체 뭔지, 그리고 그 마법이 실패하는 순간은 언제인지 제가 아주 명확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이 모든 이야기의 출발점은요, 정말 의외의 곳에 있습니다. 바로 우리 주변에 흔하디 흔한 이 연필 한 자루. 이 안에 엄청난 미스터리가 숨어 있거든요. 만약에 이 연필이 말을 할 수 있다면 아마 이렇게 말할 거예요. 이 세상에 사는 그 어떤 단 한 사람도 나를 완벽하게 만드는 법을 알지 못한다. 이게 대체 무슨 소릴까요? 연필 하나 만드는 게 뭐 그리 대단하다고 말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평범한 연필 한 자루. 이걸 만들려면요, 저 멀리 캐나다에서 자란 삼나무가 필요하고요. 스리랑카에서 캔 흑연, 또 멕시코에서 온 왁스, 말레이시아산 고무까지 있어야 해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죠. 이 모든 걸 실어 나르는 배, 기차, 또 이걸 가공하는 공장에 전력을 공급하는 발전소까지. 와, 이걸 다 생각하면 정말 수백만 명의 협력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진짜 신기한 건 뭔지 아세요? 이 거대한 프로젝트를 지휘하는 총감독, 그런 건 없다는 겁니다. 아무도 자, 우리 다 함께 연필을 만들자 하고 일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각자 자기 월급 벌려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일할 뿐인데 말이죠. 바로 이거예요. 이 놀랍고도 자발적인 협력. 전설적인 경제학자 애덤 스미스가 바로 이 현상을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불렀습니다. 누가 시키거나 계획하지 않았는데도 수많은 사람들의 각자 다른 이기적인 행동들이 모여서 결국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물건을 만들어내는 정말 기적 같은 일이죠. 자, 그러면 이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게 이론적으로는 어떻게 이렇게 완벽하게 돌아가는 걸까요? 그 메커니즘을 한번 들여다보죠. 어떻게 이게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작동하는 걸까요? 원래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시장이라는 건 결국 수많은 개인들의 선택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자, 왼쪽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갑, 을, 병, 이 세 사람이 각각 가격에 따라 얼마나 사고 싶어 하는지가 나와 있죠? 이 개인들의 수요를 그냥 싹 다 합치면 그게 바로 시장 전체의 수요 곡선이 되는 겁니다. 오른쪽 공급도 똑같아요. 모든 생산자들이 팔고 싶어 하는 양을 다 더하면 그게 바로 시장 전체의 공급 곡선이 되는 거죠. 아주 간단하죠? 자, 이렇게 거래가 이루어지면요, 신기하게도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 이득을 봅니다. 이 위쪽에 있는 노란 삼각형, 이게 소비자 잉여라는 건데요. 쉽게 말해서 소비자가 난 1,000원까지 낼 생각이었는데 700원에 샀네? 300원 굳었다 하고 느끼는 만족감이에요. 그럼 아래쪽 주황색 삼각형, 생산자 잉여는 뭘까요? 생산자가 이거 만드는데 500원 들었는데 700원에 팔았네? 200원 남았다 하고 느끼는 이득이죠. 결국 시장은 이 두 잉여를 합친 사회 전체의 이익을 만들어내는 모두가 이기는 윈윈 게임의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은요, 가만히 놔두면 알아서 가장 좋은 지점을 찾아갑니다. 그걸 시장 균형이라고 부르는데요. 소비자들이 사고 싶어하는 양과 생산자들이 팔고 싶어하는 양이 정확히 딱 맞아떨어져서 물건이 남지도 모자라지도 않는 그런 완벽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그래프를 보면 모든 게 딱 떨어집니다.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만나는 바로 저 점, 이 지점 보이시죠? 바로 저 균형점에서 가격, PE와 수량, QE가 정해질 때 아까 말씀드린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의 합, 즉 사회 전체의 총이익이 가장 커지는 거예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그 누구도 이걸 의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시장이 그냥 알아서 이 가장 효율적인 최적점을 찾아간다는 거죠. 와, 정말 완벽한 기계 같지 않나요? 하지만 현실이 언제나 이론처럼 아름답지만은 않죠. 지금부터는 이 완벽해 보였던 시장이라는 기계가 삐걱거리고 고장나는 순간, 바로 시장 실패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방금 우리가 본 그 완벽한 모델은요, 사실 몇 가지 아주 까다로운 조건들이 충족될 때만 작동합니다. 만약에 그 가정들이 현실 세계에서 와르르 무너진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경제학 교과서에서 말하는 완벽한 시장이 되려면 이 4가지 규칙이 필요합니다. 첫째, 모든 정보가 모두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고요. 둘째, 어느 누구도 혼자서 가격을 쥐락펴락할 수 없어야 해요. 셋째, 모든 상품의 품질이 다 똑같아야 하고, 마지막으로 어떤 거래가 그 거래 당사자 외에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합니다. 솔직히 현실에서 이런 시장 보신 적 있으세요? 거의 없죠.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바로 이 규칙들이 깨지는 순간 시장 실패라는 게 발생합니다. 쉽게 말해서 시장을 그냥 내버려 뒀더니 알아서 최적의 상태로 가는 게 아니라 뭔가 비효율적인 결과를 낳는 상태, 사회 전체의 이익이 극대화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첫 번째 문제가 바로 불완전한 정보입니다. 예를 들어 판매자가 우리 차 연비가 동급 최강입니다 라고 광고하지만 실제로는 아닐 수 있고요. 식당에서 100% 한우라고 써 붙여놨지만 우리가 그걸 일일이 확인할 방법은 없잖아요. 이렇게 소비자가 정확한 정보를 모르면 속아서 손해를 보거나 아니면 아예 못 믿겠어 하면서 꼭 필요한 거래조차 안 하게 될 수 있죠. 결국 사회 전체적으로는 손해입니다. 다음은 외부 효과라는 좀 어려운 개념인데요. 아주 간단해요. 어떤 공장이 물건을 만들어서 파는 거래가 있다고 칩시다. 그럼 공장과 소비자는 서로 이익을 보겠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나온 오염된 폐수가 강으로 흘러들어가면 그 강물을 쓰는 주변 동네 사람들은 아무 상관도 없는데 피해를 보게 됩니다. 바로 이런 피해, 즉 사회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시장 가격에는 전혀 반영이 안 된다는 게 문제죠. 그 밖에도 실패의 원인은 정말 많습니다. 어떤 기업이 시장을 완전히 장악하는 독점이 되면 자기들 마음대로 물건값을 올려서 폭리를 취할 수 있고요. 또 우리 인간들이 항상 이성적으로만 행동하는 건 아니잖아요. 옆집에서 샀다고 따라 사기도 하고 그냥 명품이라는 이유만으로 비싼 돈을 쓰기도 하죠. 이런 비합리적인 행동들 역시 시장을 비효율적으로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시장이 제 기능을 못하고 실패한다면 해결책은 뭘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 당연하게 정부를 떠올릴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 해결책이 어쩌면 더 큰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시장이 망가졌네? 그럼 당연히 정부가 나서서 고쳐야지. 이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아주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정말 상식적인 해결책처럼 들리죠?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여기서 한번 브레이크를 밟고 생각해봐야 합니다. 우리가 시장 실패의 대안으로 생각했던 그 정부 역시 완벽하지 않다는 사실, 바로 정부 실패의 가능성을 반드시 따져봐야 한다는 거죠.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불완전한 시장과 불완전한 정부를 비교해야 한다는 거예요. 시장에는 독점이나 담합의 위험이 있죠. 하지만 정부에는 비효율적인 관료주의나 부패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정보가 부족한 것도 문제지만 특정 이익 집단의 입김이나 정치 이념에 휘둘리는 정부 정책은 더 큰 재앙이 될 수도 있어요. 시장은 실패하면 다른 대안이라도 찾을 수 있지만 한번 잘못 만들어진 정부 정책은 되돌리는 것조차 정말 어렵습니다. 결국 우리가 선택해야 할 문제가 무엇인지 이제 좀 명확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건 완벽한 세상을 고르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내려야 할 진짜 선택은요, 결함 있는 시장 대 완벽한 해결책인 정부, 이런 식의 대결이 아닙니다. 현실은 결함 있는 시장과 또 다른 종류의 결함을 가진 정부, 이 두 개의 불완전한 시스템 사이에서 우리가 과연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고민해볼 마지막 질문입니다. 시장과 정부, 둘 다 결함이 있다면 우리는 어떤 결함을 감수하며 살아갈 것인지, 어떻게 선택해야 할까요? 시장이 실패할 때 정부가 개입하는 게 항상 옳은 답일까요? 아니면 때로는 정부의 실패가 시장의 실패보다 더 끔찍한 결과를 낳을 수도 있을까요? 이 두 가지 실패 모두를 피할 수 없다면 우리는 어떤 종류의 불완전함을 안고 살아갈 것인지 그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